안녕하세요. NCS 의사소통 기술적 국어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은 뭐 하냐면 기술적 도구 7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7가지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출제자가 어떤 덫을 썼는지 어떤 트릭을 썼는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7가지 도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정반대죠. OX 플러스 마이너스 위아래 왼쪽 오른쪽 정반대인데 왜 반대냐면 그 선택지를 만들 때 출제자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만들죠. 이때 이제 내용 일치와 불일치 문제에서 정반대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정반대의 기호가 많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정반대말을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 우연이다와 필연이다. 이건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 A는 우연이다를 만약에 지문에 썼어요.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A는 필연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이건 정반대말이죠. 오류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걸 쓰는 이유가 뭐다? 1번부터 4번까지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출제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오류가 생기면 자기가 피곤하거든요. 자기 이제 명예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류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오류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반대말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국어 독해 지문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런 것들이. 지문 쓸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정반대다, 같다, A이면 B이다. 이렇게 인과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이건 왜 설명한다?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은 계속 바뀌는데 독해 지문의 내용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내용을 공부하면 안 되죠. 어떤 형식, 패턴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출제자가 독해 문제를 만들 때 형식과 패턴은 바뀌지 않아요. 이것은 그래서 공부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안 바뀌는 걸 공부해야지. 계속 바뀌는 걸 공부해봤자 어차피 안 나오잖아. 똑같은 내용 안 나와요. 교보문고에 있는 모든 비문학 책에서 자기가 내고 싶은 거 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모든 언론사의 지문, 모든 세상에 글이 엄청 많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내고 싶은 거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출제자가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어떤 패턴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냈다. 근데 이제 패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턴을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첫 번째를 볼게요. OX, O의 반대말은 X.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 X에 해당하는 말, O에 해당하는 말이 뭔지부터 볼게요. O가 이다면 X는 반대말, 이다의 반대말 뭐예요? 아니다. O가 있다라는 말이면 당연히 있다의 반대말 없다죠. 그 다음에 O가 무엇 하다라는 말이 있다면 X는 하지, 두 가지 있죠? 않다, 못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럼 보세요. 필연이 아니다라는 말은 우연이다라는 말과 똑같죠? 우연의 반대말 필연이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은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관적이지 않다. X니까 않다가 들어가겠죠? 주관적이지 않다는 객관적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돼요? 주관의 반대말 객관이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고려하지 않다.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A를 고려하지 않다. 지문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선택지에 A를 간과한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거는 내용 일치일까요? 불일치일까요? 우리가 2개 연습했잖아요. 내용 일치, 불일치? 그렇죠. 이거는 일치죠. 고려의 반대말은 간과인데 뭐 정반대말은 아니지만 똑같은 말에 가까워요? 반대말에 가까워요? 고려와 간과는 반대말에 가깝죠. 그럼 반대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려하지 않다. 이거를 바꿨죠. 고려와 간과가 반대말이니까 X와 O를 바꿔서 이걸 같은 말로 만들었죠. 이게 바로 출제자의 원리예요. 출제자가 이런 원리로 문제와 선택지를 만들어요. 이해되죠? 좀 더 긴 문장으로 볼게요.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실제로 공무원 문제 나왔어요. 그런데 손을 보탰을 뿐이다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같은 말이에요? 반대말이에요? 이게 이제 같은 말이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은 아니다와 손을 보탰을 뿐이다는 의미상 같아야겠죠. 손을 보탰을 뿐은 엄청난 노력을 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은 같은 말이 돼요. 이런 식으로 글을 읽으셔야 돼요. 지문을 읽을 때도 그래야 되고요. 선택지를 읽을 때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와요. 그래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낙관, 마이너스는 비관. 보통 우리가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낙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긍정이 그런 뜻도 있지만 그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있는 상태를 인정하는 건 긍정이고 있는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부정이에요.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낙관적에 해당되는 단어들, 비관적에 해당되는 단어들, 객관, 개선 전부 다 나아지는 거니까 효과, 도움, 장점, 낙관 이런 것들은 이제 플러스에 해당되는 단어고 문제점 당연히 마이너스죠. 이거는 이제 플러스고 문제점 해결, 단점, 장점, 단점은 마이너스, 실태는 꼭 안 좋은 걸 얘기할 때 실태라고 해요. 독해지문에서 쭉쭉 당연한 얘기죠. 심각, 무시, 손상, 변질, 안 좋게 변한 거죠. 미신은 보통 안 좋은 거고 과학적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쓰여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또 문제를 풀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위아래가 있는데 위아래도 이제 위에서 아래로 바뀌면 정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화살표는 해당되는 단어 수치가 상승하다, 오르다, 늘어난다, 많아진다. 반대말이죠. 상승의 반대말 하강, 내리다, 줄어든다, 작아진다, 적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말이 돼요. 공무원 독해지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원격지 교역이나 역외 교역이 활성화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조건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끊어야 되죠. 활성화되면 그러면 A 되면 B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이걸 선택지에서 이용을 해요. 아, 이런 문장 나오면 이런 문장이 선택지에서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하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활성화되면 그렇죠. 핵심 단어가 뭐예요? 원격지 교역, 역외 교역. 외 교역이 활성화는 위아래, 위죠. 활성화되면 화폐 사용은 줄어들게 된다. 줄어든다, 아래. 아, 이게 패턴이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꾸면 또 좀 복잡하게 바꿀 수 있어요? 역외 교역을 거의 하지 않으면 X나 아래 화살표로 바꿀 수가 있죠. 하지 않는 건 X, 별로 하지 않는 건, 많이 하지 않은 건 밑으로 화살표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고 하지 않으면 화폐 사용이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역외 교역을 하지 않으면 화폐 사용은 많이 줄어든다 이런 문장이 만약에 선택지에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용 일치인지 불일치인지 판단을 해야 문제를 풀잖아요. 거의 하지 않는 것은 위에 가까워요, 아래에 가까워요? 아래에 가깝죠. 그러면 반대로 되죠. 위, 아래 반대로 됐어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 화폐 사용이 줄어든다, 똑같아. 이건 내용 일치, 불일치. 내용 불일치가 되죠. X가 되죠, X. 아시겠죠? 특히 이제 경제지문에 위아래 화살표가 많이 나오는데 화폐 사용은 이제 경제잖아요. 경제지문은 항상 이렇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위아래를 장난을 쳐요. 살짝 바꿔요. 말을 바꾼다는 거죠. 이 기호로 나오진 않지만 이 기호로 변환될 수 있는 단어를 써요. 그럼 우리는 변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경제지문도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경제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배경 지식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배운 정도, 사회 시간에 배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려운 경제 그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나는 경제학과가 아니라 경제지문 좀 어려워. 자기 전공이 아니라서 어려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내가 법 전공 아닌데 법 관련 지문 풀 수 있듯이 경제 전공 아니라도 그냥 국어적인 능력만으로도 경제 지문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 입 벌리는 건데요. A가 B보다 여기서 이제 비교 단어가 나오죠? A가 B보다, A가 B만큼 이런 말들이 나오면 비교인데요. 크다, 많다, 좋다, 높다. 그러면 A로 입을 벌리면 되고요. B가 A보다 바뀌었으니까 B로 입을 벌리면 돼요. 종서보다 횡서가 좋다는 생각 이런 말이 있으면 종서, 횡서, 괄호, 세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느 쪽으로 입을 벌리는지가 중요해요. 읽을 때 이렇게 딱 해버리면 되죠. 음절로 모아 쓰는 것보다 풀어 쓰는 것이 좋다. 그럼 모아 쓰는 게 뭐고 풀어 쓰는 게 뭐고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쪽으로 입을 벌리는지 이게 중요해요. 이쪽으로 벌리면 내용 일치, 선택지에서 반대로 벌리면 불일치가 되는 거죠. 모아 쓰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비교 표현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 내가 살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으며 그럼 우리의 입을 벌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문제 푸는지는 지문을 보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도구 설명 정도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것은 무슨 표시냐면 A와 B는 정반대된 내용이야. 내용이 계속 겹치죠? 7개라고 했지만 이제 섞이고 겹치고 똑같고 정반대고 이런 것들을 제가 풀어서 7개라고 한 거지 별거 없어요. 그러면 유 반대말 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지도가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된다. 이 말의 반대말은 뭐냐면 선택지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지도는 일반인들을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중요한 게 뭐예요? 없는이 중요하죠. 없는 X 이용 안 되고 볼 수도 없어. 근데 널리 보급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일반인들은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는 있는이 되죠. 있는. 여기서는 없는이 되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도가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선택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지도는 일반인들을 볼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지도였다. 내용 일치 불일치. 불일치죠. 정반대말이잖아. 이렇게 정반대말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똑같이 안 써요. 만약에 지문에서 지도가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정반대말을 쓴다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지도가 만약에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보급되었다. 되지 않았다. 이거 정반대말이잖아요. 선택지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출제자가 그럼 너무 문제를 대충 만든 거예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공무원 9급 문제에서 가져왔는데 7급, 5급에는 당연히 없어요. 9급에서도 없고 수능에서도 없고 NCS에서도 없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문제 만들면 진짜 출제자가 성의가 너무 없는 거야. 출제자가. 그렇게 문제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문제 만들면 너무 쉬워서 변별력도 없어. 널리 보급되었다, 보급되지 않았다. 이렇게 쓰면은 안 되죠. 그렇게 문제 나와봤자 우리는 풀 수 있고 옆 사람도 풀 수 있고 다 풀 수 있어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을 때 이거를 알아챌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형식은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는구나를 알았으면 어떤 내용이 나와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보급되는 거, 보급되지 않는 거 이렇게. 그 다음 밑에 보세요. 수익성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 수익성에 관심을 두는 것, 관심이 있다라고 보고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관심이 있다. 이 앞에 있는 게 지문이고 뒤에 있는 게 선택지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문을 이렇게 쓰고 선택지에 이렇게 썼어. 그럼 내용 일치 불일치. 내용 불일치죠. 왜? 관심 있는 거고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관심 있는 거 없는 거. OX. 관심 없는 거잖아. 수익성에 관심 없음, 수익성에 관심 있음 이렇게 되죠. 이거는 관심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출제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지문에 이렇게 썼다면 선택지에서는 이 표현을 바꾸는 걸 생각을 해요. 여기서 출제자가 출제할 때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에요. 지문 자기가 쓰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 이제 퍼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선택지 만들 때는 지문에서 선택지로 바꿀 때 표현을 살짝 바꿔요. 그리고 OX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시험 문제를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천지 차이더라는 거예요. 대비를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리고 시간이 덜 걸리죠. 이걸 알게 되면. 아니 상대방이 어디로 때릴지 아는데 막을 수 있잖아. 상대방을 분석을 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제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투수가 직구가 좋고 어떤 변화구를 쓰고 뭐 슬라이더를 쓰고 포크볼을 쓰고 그리고 주무기는 슬라이더야. 이런 걸 알고 이제 타석에 들어서는 것과 그냥 들어서 제가 뭐 던질지 몰라. 제가 무슨 구종이 좋고 어떤 구종을 자주 쓰고 직구는 구속이 얼마가 되고 이걸 전혀 모르고 그냥 타석에 들어와. 이것과 상대방을 분석해서 타석에 들어서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투수가 출제자라고 보면 출제자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타석에 들어서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는 것. 타격 휘두르는 연습만 하고 들어서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아야 위태롭지가 않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의 생각을 우리가 읽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출제자가. 어떤 구질로 던질지 알아야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쟤는 몸쪽이 강해. 뭐 바깥쪽으로 자주 던져.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 6번 보죠. 6번은 같다라는 거죠. 표시 굉장히 쉽고요. 공격과 복수의 행동이 있다. 그런데 똑같은 말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말이죠? 보통 복수할 때 관용어로 쓰이죠. 그 다음 쓰는 문화라는 말이 있고 똑같은 말이 글로 옮길 줄 아는 것. 이렇게 이제 문장을 바꿀 때 말을 바꿔요. 쓰는 문화가 있다. 글로 옮길 줄 아는 문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글로 옮긴다가 쓰는 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도 똑같은 말을 몇 번 반복할 때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지문 분석할 때 할 텐데 지문 분석할 때도 위에서 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또 하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걸 알고 지문을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천지 차이죠.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죠. 왜냐면 정리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지문을 쓰는지 모르면 정리할 수도 없고 계속 다른 얘기하네? 여기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문을 빨리 읽는 사람과 천천히 읽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런 걸 무의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 의식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걸 잘 모르고 지문을 읽는 사람은 천지 차이. 지문 읽는 방법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7번째. A에서 B로 갈 때 여기 접속되는 말이 뭐냐면 이면이에요. A 이면 B이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조건과 결과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보면요. 읽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읽지 않으면 책을 읽지 않으면 생각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이렇게 써 있죠.
사람들이 읽는 일을 계속 한다면 생각하는 사회, 생각이 있는 사회랑 같은 말이에요. 생각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문이고요. 위에 있는 게 지문이고 밑에 있는 게 선지. 그러면 이것은 내용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어떤 걸까요? 내용 일치, 불일치? 그렇죠, 일치죠.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건 굉장히 이제 쉬운 말이지만 여기 어려운 말이 써있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XX는 OO와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식으로 보면 A 하지 않으면 B 할 수 없다. 여기 이제 굉장히 복잡한 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은 계속 바뀌어요. 내용은 바뀌니까. 그런데 선택지에서는 A 하면 B 할 수 있다. 이 말로 바뀌어요. A, B는 굉장히 복잡하더라도 A 할 수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 B 내용은 바뀌어도 X, X는 5, 5다 이것만 알면 문제는 푼다는 거죠. 그래서 배경 지식이 거의 필요가 없다. 어떤 내용 나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그 독해지문 푸는 거니까 광범위해도 이런 트릭으로 선택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 만드는 방법, 지문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 도구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읽을 거예요. 그러면 이 출제자들이 지문은 어떻게 쓰고 선택지는 어떻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대비하면 되고 이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출제자 분석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 그냥 문제만 풀고 있어. 이것은 질보다 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죠? 질이 훨씬 중요하죠.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죠. 예전에 이제 비문학 문제를 엄청 많이 푼 사람이 점수가 안 는 경우가 있어요. 수능 비문학. 국어는 많이 풀어서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어떤 그 패턴을 알아야 돼요.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죠, 사실. 그걸 알아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짧은 시간 공부해서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고 공부를 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를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독해지문을 어떻게 읽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 걸 알아볼 거예요, 본격적으로. 감사합니다.